일본 역사의 발상지라고 부르는 곳 바로 아스카인데요. 여기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인 아스카 대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상에는요, 무려 1400년 동안이나 풀리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하나 숨어 있다고 해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1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간직한 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왜 중호문화재일 뿐 나라의 가장 큰 보물, 즉 국보로는 지정되지 못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사실 불상 그 자체보다 이 불상을 만들게 한 남자에게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소가노 우마코. 당시에 가장 힘이 셌지만 그만큼 논란도 많았던 인물이죠. 그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첫 번째 난서는 바로 그의 무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시부타이 고분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전체에 딱 63개밖에 없는 특별사적 중 하나예요. 원래는 흙으로 덮인 거대한 언덕이었는데 사람들이 그의 권력을 시기해서 흙을 다 파헤쳐버리는 바람에 지금처럼 돌방만 덩그러니 남았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무덤의 스케일은 뭐랄까 정말 압도적입니다. 사용된 돌의 총 무게만 해도 2300톤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특히 그의 권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천장 부분인데요. 저 거대한 돌덩이 하나 무게가 무려 77톤이 돼요. 이런 엄청난 공사를 지시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의 힘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노 우마코는 말 그대로 그 시대를 쥐락펴락했던 정치적 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막강한 힘으로 아주 거대한 꿈을 실현시키려고 했죠. 그의 가장 큰 꿈은 바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찰, 아스카데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절 하나 짓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불교를 국가 통치의 중심으로 삼아서 나라의 문화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려는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스카데라는 옛날에 그 화려했던 영광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서기 596년에 처음 지어졌을 때는 지금보다 무려 20배나 더 넓고 웅장한 곳이었습니다. 아스카데라가 겪어온 역사는 정말 파란만장 그 자체였습니다. 수도가 옮겨가면서 일부가 뜯겨져 나가기도 했고요. 큰 불이 여러 번 나면서 거의 잿더미가 되기도 했죠.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온갖 풍파를 다 겪고 나서야 지금의 모습으로 겨우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장소가 단지 기도만 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정치 쿠데타의 핵심 무대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야기의 중심에는 소가 가문의 독주를 끝내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사건, 바로 이씨의 변이 있습니다. 이 쿠데타의 결정적인 장면들이 바로 이곳 아스카데라를 배경으로 펼쳐졌습니다. 근처 궁궐에서 소가노 우마코의 손자가 암살당하자마자 황자의 군대가 이곳을 요새처럼 점거하고 소가 가문과 최후의 결전을 벌인 거죠. 정말 놀라운 건 이 쿠데타를 계획한 두 주역이 운명처럼 처음 만난 장소도 또 이 모든 역사가 바뀐 사건도 전부 다 이 아스카데라가 보이는 바로 이 근방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그렇게 화재가 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수많은 가문이 흥하고 망하는 그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딱 한 존재만큼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스카 대불입니다. 서기 609년 당대 최고의 불상장인이었던 구라츠쿠리노 도리가 만든 현존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이죠. 원래는 표면이 금으로 번쩍였고요. 대륙의 영향을 받은 저 독특한 아몬드 모양의 눈매가 특징인 그야말로 예술적인 걸작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주변의 절 건물들이 불타 없어져서 한때는 지붕도 없이 비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상은 1400년 넘게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자, 이제 모든 배경 설명이 끝났으니 드디어 우리의 핵심 미스터리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렇게나 대단한 역사를 품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 불상은 국보가 아닌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진짜냐 가짜냐 하는 진위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공식적인 입장은 화재 때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후대에 대부분 고쳐 만든 거라 원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최신 과학기술로 분석해보니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이 원본이 아닐 거라는 그 낡은 추정, 바로 그것이
현재 중요 문화재라는 지위에 머물게 된 유일한 이유였던 겁니다. 요즘 같은 과학기술이 진실을 밝혀주기 훨씬 전에 내려진 결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불상 원래는 국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문화재보호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건 원본이 아니야 라는 판단을 받고 국보 지위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사찰에서는 새로 밝혀낸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불상이 원래의 자리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주지 스님의 말씀처럼 일본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온 부처님이신데 하루빨리 국보로 지정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결국 이 미스토리의 답은 불상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득히 먼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생생하게 이어지는 순간이죠. 한 나라가 태동하던 그 순간을 모두 지켜본 이 침묵의 목격자. 과연 이 불상은 아직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은 또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